파산 면책시켜줘야 된다는 어떤 확신이 관제인하고 판사님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의 기초 마지막 시간. 첫 번째는 뭐였냐? 챗 GPT가 알려주는 개인 파산. 두 번째는 김 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 파산. 세 번째는 면책된 사례, 제일 이게 흔하죠. 네 번째는 재량 면책된 사례.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다섯 번째는 면책 불허가 난 사례. 이 면책 불허가 나면 파산을 재신청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미 파산 선고가 났기 때문에. 그 면책만 재신청하는 것들도 거의 불가능해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뭔가 면책을 재신청하기 위해선 기존에 이제 파산 신청한 사례에서 뭔가 이 신청 사유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대법원에서도 제도의 면책 신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외적으로 해주는 경우들은 있으면 그건 뭐 땡큐죠. 그거는 뭐 축하드리겠지만 이 면책만 재신청하는 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개인 파산에서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면책 불허가 사유는 채무자회생법이죠. 564조 1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파산죄 뭐 이런 거 해당하는 경우에, 두 번째 채무자가 뭐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를 한 경우, 그 다음에 허위로 뭐 한 경우, 네 번째 과다한 낭비 도박, 보통 사행행위라고 보통 보는 거고, 다섯 번째 그 의무를 태만히 하여 뭐 절차를 뭐 방해하는 경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 파산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진짜 미안해, 갚을 능력이 도저히 안 된다, 수입도 없고 내가 있는 재산 이거라도 좀 가져가고 나머지는 달라고 하지 마, 진짜 미안해. 그래서 이 사람을 파산 면책시켜줘야 된다는 어떤 확신이 관제인하고 판사님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속이고 주식 도박하고 뭐 안 내고 진짜 불쌍하니까 면책시켜주겠다라는 이 생각이 되겠어요? 안 들겠죠. 그러니까 면책 불허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례를 보면은 이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판 다음에 매각대금을 친인척한테 송금한 경우, 이게 되겠냐고. 내가 재산이 있는데 뺏길까봐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친인척한테 줘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게 걸렸겠지. 당연히 면책 불허가죠. 재산이나 신용상태를 속이고 추가적으로 카드론, 대출 이런 거 한 경우, 이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산하기 직전에 변호사님, 제가 카드 한도가 좀 남아있거든요. 근데 한 2천 뺄까요? 아니면 금을 사도 됩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제가 여러분들 편이긴 한데 진짜 좀 욕하고 싶어요. 진짜로. 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인 채무자가 카지노 출입을 하고 해외여행을 반복해서 재산을 탕진한 경우, 이게 과도한 낭비, 도박 이런 거겠죠. 사행행위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례. 저희도 옛날에 이거 있었어요. 저희가 임대차 계약서 달라 그랬거든요.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를 해서 저희를 주셨더라고요. 저희는 냈죠, 그거를. 근데 실제로 통장 거래 내역이랑 임대차 계약서가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문제가 좀 크게 됐어요. 관제인이 전화 와가지고 변호사랑 막 짜고 한 거 아니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법을 잘 아는데 저희는. 우리도 몰랐다라고 하고 사전에 체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하고, 그 다음에 면책 저희가 신청을 취하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저희가 확인한 그런 뭐 대표적인 어떤 경우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어떻게 면책 불허가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저희 회생의 고수는 유튜브, 카페, 블로그, 카톡, 전화,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고, 사실 제일 쉬운 건 전화하는 거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돼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2년 전에 면책 불허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면책 불허가 하나 있었거든요. 2년 전 사례를 볼게요. 이거는 수원회생법원 사건이고, 이분은 50대 초반이고 빚이 20억이 넘었습니다. 그죠? 회생 안 되죠, 20억 넘어가면. 세금이 3억 정도 있었어요. 건설업 하시다가, 건설업은 엄청 복잡해요. 법리적으로도 복잡하고, 이 판사님들도 건설업 관련된 전문 판사들이 있을 정도로 되게 복잡한 사건들이 많고, 자기 채무증대 경위서에 많은 것들을 적어주셨는데, 결국에는 뭐였냐면, 그 시공사로서 여러 아파트들을 막 지어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기가 지어놓은 아파트들 중에 일부를 쿠션을 매겨가지고 내가 등기 이전을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친척 뭐 이런 사람들 통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지 않고 뭐 이쪽 건설사에 대물변제한 다음에 그 건설사에서 내 친척한테 넘겨주고, 이런 것들이 타산관제인이 계속 보다가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됐냐, 이건 어떻게 공매 넘어갔냐,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 소명을 하라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못하잖아. 대물변제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 막 캐고 들어가다가 3억 정도의 재산을 빼돌린 게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소명하라고 하니까 못했어요. 관제인님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런 식으로 해서 이쪽이 진짜 돈 주고 산 거고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최대한 소명을 하긴 했는데 뭔가 미심쩍고 뭔가 속이는 것 같고 사실은 관제인님이나 이 판사님이나 얼마든지 면책 불허가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면책 불허가 결정문에는 면책 불허가 냈다라는 그런 사유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뭐 명의와 면책 불허가 사유, 재산의 은닉행위 또는 채권자의 불이익한 재산 처분에게 해당하는 것 같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네 말 못 믿겠고 네가 청산 가치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뭐 파산 관제인의 정당한 어떤 보정에 응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면책 못 해주겠다. 불허가 딱 때린 거예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회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신 거거든요. 이 영상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깜빡깜빡거리 링크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회생의 기초 공부하세요. 엄청 쉽게 찍어놨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사례는 이거는 제가 되게 깊게 관여한 사건이고 이건 뭐였냐면 이분은 남편분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되게 많이 버셨어요. 그리고 법인도 여러 개 갖고 계셨고 그랬는데 완전히 왕창 무너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막 수십억을 벌었는데 완전히 훅 꺼지면서 빚이 진짜 100억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편분께서도 파산하고 법인도 파산하고 사모님은 사실 잘 몰라요 이거를. 근데 사모님 이름으로 투자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사모님의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파산을 하셨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부동산 투자를 함부로 해가지고 완전 폭삭 망하게 된 거야. 사실은 이게 그게 뭐 굳이 다르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식하고 코인하고 이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부동산을 사고 파는 어떤 이런 느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저는 그 사모님한테 이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사모님 저는 이거는 판사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즉시 항고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회생으로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고 회생이 한창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맞는 말 같아요. 채무자는 채무자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서 다수의 부동산에 투자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여 파탄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투기적 행위를 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서 그 채무자회생법 1항 6호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채무자회생법 564조 1항 6호 과다한 낭비, 도박 또는 기타 사용행위를 한 경우 이거는 그냥 과다한 낭비라고 본 거예요. 낭비라고. 그러니까 소득이 300 정도밖에 안 됐는데 빚이 막 몇십억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너 어떻게 갚았을 거야. 구체적인 어떤 변제 능력이나 변제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이 시류에 편성해서 수십억의 빚을 발생해가지고 금융기관이랑 임차인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혔으니까 법원에 나서서 이거를 면책해주긴 좀 그렇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서울은 사실은 면책이 좀 되는 편이거든요. 대구만 해도 사실은 좀 보수적이고 판사님이 이렇게 적은 게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경매 싹 다 넘어가야지 경매로 못 갚은 돈을 회생채권을 넣어가지고 변제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1년 지나가지고 경매가 싹 다 넘어가고 한 6, 7억 정도밖에 이제 빚이 안 남아가지고 회생을 진행 중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책 불허가 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는데 한 열에 하나 정도는 있으니까 파산 신청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개인 파산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채권자한테 야 진짜 미안한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내가 가진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할게. 그러니까 이거 싹 다 가져가고 그 이상은 나한테 갚아달라고 하지 마. 그러면 돈을 못 번다는 사유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와야 되고요. 병이 있다거나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근로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특수한 사정들 뭐 임신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생계비가 내가 버는 거를 훨씬 초과한다거나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재산을 투명하게 파산재단에 환가시켜줘야 돼요. 개인 파산을 신청하실 분들은 확실하게 면책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그게 오케이 됐다 그러면 그때 파산 면책 신청하세요. 이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